네, 시장이 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폭 키워가고요. 1.7%까지 오릅니다.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조금 시장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안정적인 이 투자처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방어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연구원,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흐름을 보기 전에 IPO 시장에서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디오도 볼 수 있고 뭐 네. SK스퀘어도 있는데 일단 IPO 시장과 더불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 이제 IPO 대여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죠. 네. 플랫폼 쪽에서.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카카오의 이제 금융 플랫폼 자회사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K-팝 쪽에서 디어유 같은 기업들이 사실 상장과 동시에 뭐 오랜만에 또 따상을 기록을 하면서 플랫폼 쪽으로 IPO도 그렇고 IPO 이후에 유통시장 쪽도 그렇고 자금들이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그저께였나요? 네. 상장한 SK스퀘어와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재상장을 했는데 네.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SK스퀘어는 상장했을 때 급등을 했지만 지금 SK텔레콤 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승을 했고 스퀘어가 빠지는 모습이었나요? 반대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좀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3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월요일 거래 재개가 됐고 오늘로 이제 3일차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또 같은 기간 지수도 한 4, 5% 가량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SK텔레콤은 기준 가격 대비로 한 10% 하락한 수준이고요. 기준 가격이 61,900원입니다. 근데 SK텔레콤이 그때 상장을 했을 때 한 8%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초가가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그 인적 분할 전에 들고 계셨으면 텔레콤 부분은 지금 한 10% 가량 빠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스퀘어라는 이제 새로운 종목이 생겨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전 기준가 대비로 한 1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한쪽은 네. 10% 빠졌고 한쪽은 한 10% 가량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가 전망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통신주 쪽은 지금 목표 주가로 보면 한 7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당 매력도가 지금 5%대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연말 배당 시즌과 맞물리면서 통신 3사 중에서도 배당 매력도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7만 원 목표 주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61,900원 기준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목표 주가 11만 1,000원으로 상당히 이제 상승 여력이 크다, 상승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는 일단은 이제 SK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 20.1%를 들고 있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가파른 반등세를 연출한 바 있죠. 그리고 또 핵심 사업자 회사인 원스토어, 그다음에 SK쉴더스, 웨이브, 그다음에 팀앤 모빌리티, 11번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원스토어가 IPO 예비 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플랫폼 자회사의 상장에 따른 계단식 기업 가치 제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시죠. 카카오의 그림과 거의 동일한 궤적을 이제 내년도에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스퀘어를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와 지금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카카오가 자회사들 상장도 상당히 많이 했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이치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SK스퀘어와 SK텔레콤의 네. 이 카카오의 경쟁 관계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플랫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군 자체가 카카오와 네이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스퀘어가 올라오게 됐는데 물론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 역량 압도적이죠. 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SK스퀘어의 플랫폼들은 1등 플랫폼은 없습니다만 이제 11번가는 아마존과 협업을 했고요. 또 팀앤모빌리티는 우버와 협업을 해서 글로벌 탑티어 플레이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웨이브도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상당히 대폭 5년간 1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네. 이미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플랫폼 가치를 조금만 인정하더라도 60조, 70조짜리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라 뭐 밸류상으로도 그렇고 규제 우려상으로도 부담이 된다면 지금 이제 뭐 아직 10조도 안 되는 네. SK 스퀘어 쪽이 제3의 플랫폼 종목으로서 시장의 수급을 상당히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스퀘어가 6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목표가 11만 1,000원은 시가총액으로 환산해 보면 15조 정도의 목표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5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는 이제 하이닉스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스토어 11번가 T맵과 같은 플랫폼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합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 유통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할인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이제 원스토어부터 해서 비상장 플랫폼 자회사들이 순차적인 IPO를 해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시장 할인율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카카오와 같은 탑티어 기업들과 동일한 대우, 즉 할인을 0%, 할인을 아예 안 받는다면 잠재적으로는 시가총액 한 20조 원 가까이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하나가 이제 괜찮게 인기를 터뜨리게 되면은 이 카카오처럼 파생되는 이런 자회사 상장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자회사도 상당히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성적도 좋지 않습니까? 매우 그렇게 좋죠. 된다면 지금 SK 스퀘어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 상반기 원스토어 그리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SK 쉴더스, 과거 이제 ATT 캡스에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웨이브와 11번가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2년 안에 투자 시기에서 4개의 플랫폼 자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8조 9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에서는 SK 스퀘어를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G U+하고 KT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죠? 통신주들은 지금 최근 한 달 정도의 주가 추이는 급락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가 한 달간 한 5%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개별주들은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낙폭이 크게 나오는데 통신 3사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 조정받으면서 그래도 그냥 시장에 인라인한 수준에서 주가 측면에서 나쁘진 않았다. 약간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통 3사에 대해서는 연말 배당 매력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금 손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 기저에는 5G의 보급이 이게 좀처럼 가속화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일정 부분의 반등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KT하고 LG U+도 어느 정도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방금 자막에 저들이 나갔지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자본을 흡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도 무인 자동차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향후 한 10년 뒤에는 네.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삼성도 이런 방향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무인 자동차, 즉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자율주행이나 뭐 최근 얘기가 많이 되는 메타버스나 이런 5G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쭉 도입이 되는 게 반드시 통신주의 주가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개의 제너레이션이 거치는 동안에 통신주 주가가 좋았던 것은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2G 때밖에 없었고요. 3G 때는 애플, 삼성전자가 좋았고 4G 때는 넷플릭스가 좋았던 것이지 유튜브가 좋았던 것이지 통신주의 주가는 사실은 그 핸드셋이라는 그 기기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기기가 없잖아요. 과금을 할 수 있는 기기가 하나 더 생겨야 통신주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G 보급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LTE와 5G로 넘어가는 그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면서 네. 이게 5G가 조금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시각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6G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에도 그렇죠. 6G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6G 보급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최소한 5년 뒤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 속도도 네. 아직은 초기 단계고요. 또 메타버스 시장도 작년 기준 20조인데 뭐 2030년까지 1,500조 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 4, 5년, 2025년, 6년 정도가 넘어가는 시기에서부터는 분명 말씀하셨던 그런 5G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가 빠른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이 필요해질 것이고 그때쯤 가서 25년 이후에 우리가 6G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직까지 5G도 고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중계기를 엄청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4G 때 대비 천문학적으로 늘기 때문에 네. 통신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5G에 고가 요금제로 막 바꾸면 모를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망투자를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급도 늦어지고 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로보틱스 같은 6G 단에서 필요해지는 그런 킬러 서비스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급이 될 때 6G가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톰 행스 주연의 헐슨강의 기적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봤습니다. 보셨죠? 예, 넷플릭스로 그 봤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톰 행스 기장의 네. 무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뭐를 이야기했냐면 버드 스트라이크 당시에 조종사들이 긴장했을 감정을 이입을 못 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인간이니까요. 15초 정도 예, 맞습니다. 뜸을 들이고 하니까 이거는 추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쵸. 결국은 세이프가 되더라. 이제 네. 이래서 무혐의를 벗어났는데 예. 앞으로 이런 AR, VR 시대, 네. 또 5G 시대가 되었건 6G 시대가 되었건 우주 항공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시뮬레이션 기술은 우주 항공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상 또는 증강 현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SK텔레콤이 됐든 KT가 됐든 LG유플러스가 됐든 네. 세계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게임 체인저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우주항공 기술이나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네.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네. 물론 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또 뭐 SK텔레콤 같이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또는 네이버처럼 네. 이제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흐름 또한 분명한데 네. 이게 패스트 팔로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는 네. 예,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게임 체인저 기업들은 아직은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 통신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탑픽은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유는 뭐 스퀘어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플랫폼 쪽이니까 통신 쪽에서 SK텔레콤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12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12조 원이면 2위 기업인 KT가 8조 원이고 둘 양사 간의 시장 점유율 차이만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의 1등주 프리미엄이 제로입니다. 네. 하나도 가미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SK텔레콤이 많은 말랑말랑한 사업들을 스퀘어에 다 넘겨줬다고는 하나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하고 구독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과, 특히 구독 사업 같은 경우에 매달 과금하는 사업만 지금 3, 40년째 해오고 있는 회사가 SK텔레콤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 어떤 추가적인 신사업 가치들이 더해지는 부분, 여기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텔레콤 좋아 보이고 배당 수익률도 KT가 6.5%로 조금 앞서긴 하지만 SK텔레콤도 5% 후반, 거의 6%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